볼게요. 자, 3번의 특징은 이제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얘를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럴 거예요. 일단은 1번은 x 6제곱 항을 구하는 거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좀 차수가 거꾸로 돼 있어요. 보기 싫으면 얘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지수로 내림차수로 바꾸면 좀 더 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바꿔놓고 볼게요. 굳이 이렇게 준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이렇게 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줬어요? 보면서 할게요. 6제곱은 얘랑 보통 제곱이 똑같으니까 대칭적으로 있습니다.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힘들면 두 번 적어놓고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은 맞습니다. 1번은 문제될 게 없고 2번 fx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지?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서 얘로 나누려면 힘들어. 그래서 이 문제는 특징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얘가 제곱이니까 한번 전개해볼까 이런 의심을 가는데 얘 제곱되는 순간 얘를 바뀌어버려. 이렇게 뭐 4제곱 바뀌어. 그러면 이제 생각 자체를 안 하겠지 이제. 제곱이면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4제곱, 3제곱부터는 할 생각 자체를 안 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4제곱을 풀지 말고 얘를 먼저 얘로 나누고 그래서 얘의 식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나머지가 뭐가 있겠지? 1차 px 플러스 q 이렇게는 적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1 q 1번 x 뭐 다른 몫이라 생각하고 얘가 있는 것은 다 인수가 있단 소리고 현재 없는 것은 요런 px 플러스 q의 제곱 얘는 아직은 나머지 아닙니다. 얘가 2차니까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다. 의도성을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얘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지? 그러면 얘를 우리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보인 만큼 시작하면 돼. 있죠? 얘 있죠? 얘만 남았습니다. 맞나요? 틀렸나? 요것이 아니라 요거네요. 잘못 말했어요? 이거네요. 그 다음에 얘가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하면 인수가 되고 마이너스 1만 남았네. 그러면 식이 여가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거죠. 문제의 의도가 qx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실전에서는 qx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놈은 그냥 이렇게 가로로 쳐놓고 넘어가면 돼요. 필요하면 구하고 필요 없으면 패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놈이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죠. 나머지에 대한 얘기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해결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두 다항식 f하고 2차식을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나머지가 서로 같다. 자, fx를 현재 문제는 요놈으로 나누는 중이야.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식을 그냥 gx로 넣을게 했습니다. gx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눴습니다. 몫은 어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같다 해서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나머지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식을 빼서 형태를 만들어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rx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이쪽으로 넘겨. 이때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fx 이쪽 식이 같았을 때 얘를 넘기게 되면 그리고 요 식이 달랐을 때 쓰는 거야. 얘를 넘기게 되면 이러한 인수가 있다. 얘를 넘기게 되면 이러한 인수가 있다 해서 fx-rx의 형태가 등장한다 이거죠. 나머지가 같다 형태에서. 현재 문제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fx-gx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겠다 이 말이 되겠는 거야. 나머지가 같았다는 말은 두 개를 뺐을 때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같다 이 소리가 되겠죠.
엄마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빼려고 봤더니 요놈이 제곱이고요. 요놈의 제곱이니까 제곱차가 되겠죠. 두 개의 합 f-g는 두 개를 더하고 두 개가 어떤 거야? 요놈하고 요놈, 요놈하고 요놈 두 개를 더하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 두 개를 빼게 되면 x 4제곱 세제곱 x제곱 빼는 중입니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직접 얘로 나눠본다. 얘를 직접 얘로 나눠본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나누어 떨어진가 안 떨어진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얘가 인수가 없다면 그거는 일단 실패. 인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4차, 2차 우리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쫓아가봐야 돼. x제곱 보이죠? 3차 쫓아갑니다. 3차 플러스 x 2차 쫓아갑니다. 2차 1이네요. 상수항까지 딱 떨어졌으니까 나눠 떨어졌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5번. 자, 5번식의 특징은 얘가 힌트입니다. ax 플러스 by ax제곱 플러스 by제곱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네제곱.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쪽에 x를 곱했고 이쪽에 y를 곱했어요. 이렇게 곱하는 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러한 비슷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x 더하기 y를 곱하면 비슷한 형태가 떨어질 거라는 거야. 이게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에 뒤에 추가적인 상황 axy, bxy, xy, a 더하기 b. 그럼 우리는 얘 알고 모르고 형태 깨지 말고 정리를 잘하면 되겠어요. 형태가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는 ax제곱 플러스 by제곱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를 곱하면 ax 세제곱 by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y bxy제곱 하니까 xy로 묶어내면 ax 플러스 by. 얘 알고 모르고 두 개만 모르네요. 식이 하나 문자가 아까 위에는 세 개를 몰랐고 이제 두 개를 몰랐네요.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를 적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형태로는 판단이 되겠다라는 정도가 느낌이 오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 알고 얘 알아. 얘 모르니까 얘 모르고 두 개 연립하면 x 더하기 y하고 xy가 구해지겠네. 얘는 필요가 없네. 왜 알려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적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되겠죠. 4차랑 x 더하기 y면 5차가 나타나겠죠. 두 개 연립해서 x, y하고 x 더하기 y를 구하고 나서 넘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식의 흐름을 알아야 이 문제는 좀 빨리 가겠죠. 이 식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10번. 자, 10번 문제는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두 개가 P하고 Q가 어떤 형태야? 켤레 형태야. 켤레 형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합하고 곱을 먼저 구해놓습니다. 합은 1, 곱은 마이너스 1. 합곱이 나왔으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세워보고 이 식이 쓸모가 있냐 없냐는 것을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식을 우리가 보통 아는 식 이런 게 나왔으면 우리는 이 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마이너스 1이니까 쉽게 이용할 수는 없어요. 선택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요거랑 힌트가 있어요. 식을 봤더니 AP, B, AP 더하기 B 똑같은 형태인데 얘가 뭐가 나왔어? 역수 형태가 나왔죠. 역수 형태는 여튼간 힘들어. 정식이 또 편합니다. 정식은 분수 형태가 아니라 정수 개수를 갖고 있는 다항식 형태를 정식이라 불러. 그러면 정식 형태가 쉬우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봤더니 곱이 절대값이 1이죠. 다시 말해서 P분의 1이
마이너스 Q가 되겠죠. P분의 1 대신에 뭘 넣어? 마이너스 Q를 넣어서 계산했더니 식이 AP 플러스 B는 마이너스 Q의 8제곱, AQ 플러스 B는 마이너스 P의 8제곱. 이 정도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또 다른 형태로 나온 경우도 있었죠. 비슷한 형태지만. 그럼 얘를 가지고 지금 PQ에 대한 합과 곱이 있으니까 PQ는 어느 정도 상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할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근데 연립방정식을 두 개를 그냥 뺐습니다. A, P-Q는 순서 바꾸면 P의 8제곱 마이너스 Q의 8제곱. 가능하겠네요. P-Q 빼면 오른쪽이 언제 곱셈 공식 변형으로 되니까 P 플러스 Q 제곱 4제곱은 요놈 두 개로 알아내겠다 이 말이고, 요놈을 A 값 알아내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다시 뭘 구한 거지 지금? A를 구한 거죠? A를 구한 거야. 다시 B를 구하려고 했으면 P를 곱해서 계산하면 좀 힘들어지고, 요 형태는 차수가 얘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게, 두 개를 더하면 요 식을 이용한 게 편합니다. A 나왔고 P 플러스 Q 나왔고 얘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P를 구하는 게 연산이 빠르다. 알겠어요?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합곱을 이용해서 식을 합곱에 차까지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알겠죠? 좀 연산이 어떻게 넘어가면 좀 쉬울 것이냐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다음 12부 문제는 내용 없어요. 여러분이 대입해서 정리해서 비교해. 그냥 연산 문제. 알았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 뭔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해보고 안 되면 연산이야 그냥. 알겠죠? 식에 fx가 있으니까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항등식으로 비교하면 돼. 수아님. 이게 너무 복잡한데. 아 그래. 복잡해. 복잡해도 해. 자 14번 문제는 뭐냐면 이 조립제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립제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쉬운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냥 만든 거야. 얘를 A x-2 x-1 x-2 x-3 플러스 B x-2 x-3 C x-2 플러스 D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립제법을 쓰려면 우리 조립제법은 몇 차식으로 나누냐면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얘를 1-3, 1-2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도대체 여기 있다. 뭘로 나눠야 되냐? 요걸 찾는 과정은 뭐야? 이해 안 되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1차식으로 나누는 표현으로 바꿔야 돼. 그럼 1차식이 누가 있어? 봤더니 x-2입니다. x-2 있고 그러고 나머지가 얼마다? d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식을 봤더니 뭐가 있어? x-3이 있어. 선생님은 아니까 한 번에 정리한 거고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쓰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서 순서가 x-2로 나눈 몫을 x-3으로 나눌 거고 나눈 몫을 x-1로 나눌 거야. 이게 순서야.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음 뭐야? 3 1, 3, 2, 6, 5 1 1, 1, 3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B고 C고 D잖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너희들이 이게 요걸 보고 이렇게 넘어온 것은 잘해. 요것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은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요 놈을 보면서 일이 넘어가자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A, B, C 자리에 수를 써볼게요. 1, 3,
5, 4야. 어떻게 적었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1, x-1, x-x-3 3 순서가 지금 잘못됐어. 표현상은 x-3이 먼저 써지고 2가 두 번째 1이야. 아, 죄송합니다. x-2, x-3, x-1로 써줘야 돼. 그러면 1하고 누구랑? x-2, x-3, x-1 이렇게 곱했다 이 말이야. 다음 3은 x-2, x-3 x-3, x-2 x-2 아우 죄송해요. x-2, x-3 3하고 그 다음은 5는 x-2라고 보고 얘가 나머지다. 그럼 이 식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 식을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니? 1 x-2 x-3 x-1 플러스 3 x-2 x-3 플러스 5 x-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걸 적을 수 있으면 이러한 조립제법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야. 얘 이렇게 얘 이렇게 얘 이렇게 나머지 됐나요? 개수는 저 A100은 A100에다가 X-1이 아마 100개 있는 것 같아. 개수 안 맞으면 뒤에가 또 쓰고 나서 조정하면 돼요. A99는 X-1에 99 쭉쭉쭉 가서 A1번은 X-1 그 다음에 A0 맞는 것 같네요. 그러지? 누구를 얘는 몇 개인지 모르겠네. 식 봐봐야 되겠네. 식 봤더니 X 100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해라. 그래 항등식 문제야. X에다 2 넣고 0 넣고 해가지고 짝수 번째 구해드려라 이 말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가지고 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식의 표현이 나오면 조립제법을 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 이게 차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조립제법 써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현재는 각각이 아니고 일정하에 특징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합을 이용하는 거니까 항등식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 19번. 자, 얘는 식을 그대로 적으면 너희들이 보인다 이런 문제야. xfx를 x-2로 나눈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뭐 qx를 합시다. 나머지도 있겠지. r. 1차로 나눴으니까 r로 적었어요. 근데 이 식을 x로 나눠라. 그럼 요거랑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x자리에 뭘 넣었다? x 플러스 1을 넣어라 이 말이잖아. 항등식이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죠. 나머지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죠. qx하고 qx 플러스 1은 다른 식이야. 형태는 똑같은데 q라는 식의 모습은 똑같은데 조건이 달라졌어.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같고. 틀렸어요? 얘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럼 얘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냐 물어봤어요. 얘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넣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 이 식에다 뭘 넣어?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1을 넣습니다. 2f 마이너스 2는 2a 플러스 b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f 마이너스 2 f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예요. 얘랑 얘랑 어쩌냐? 식이 같네요. 그럼 얘도 같아야겠죠. 같아야 되니까 a는 0인 조건이 갖고 있네요. b는 뭔지 모르겠고 1차식이다 했으니까 틀렸네. 다음 20번.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식을 왔다 갔다 잘 해봐라 차수 생각하면서 제곱창 1이고 fx야. fx를 g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모두 이거래. g로 나눴는데 몫과 나머지가 모두 이거가 될 수 있어 없어? 자, 치기가 예를 들어서 1차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몇 차야? 2차니까 말이 안 돼. g를 3차라고 봅시다. g를 3차라고 봤으면 얘가 몇 차야? 3차야. 말이 안 돼.
그러면 2차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2차야. 그럼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 이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g가 2차니까 2차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gx라는 것은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거 출발. 끝났어? 아직은 이제 끝났어? 다음. 그러면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온 나머지가 나왔어. 아직은 모르니까 식을 적어봐야 되겠네요. 얘를 ax 플러스 b로 놓겠습니다. 그럼 몫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몫은 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fx를 gx로 나눴더니 식이 지금 2차가 됐다는 소리는 식을 적어라 이 소리야. 그럼 몫이 뭐가 되고 ax 플러스 b가 되고 나머지도 지금 ax 플러스 b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f가 최고차항 계수가 1 생각하고 있어야 돼. 얘가 2잖아요. 그럼 a는 얼마다? 2분의 1까지는 나왔네요.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되겠죠? 다음 11번.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치환을 해가지고 다항식으로 적으라는 소리야.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다항식 전개의 특징으로 그냥 문제를 풀겠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서술형은 나올 수도 있어. 서술형 나오면 치환해서 풀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32의 거듭제곱을 31로 나눠라. 2의 거듭제곱을 33으로 나눠라. 딱 생각나는 수는 32네요. 다시 말해서 2의 5제곱으로 다 표현을 해달라 이런 소리야. 그럼 2의 5제곱을 첫 번째는 31 플러스 1로 적어주고 두 번째는 33 마이너스 1로 적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5제곱 나눠 떨어졌어. 얘 5제곱 나눠 떨어졌으니까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몫을 꼭 적어야 돼. 5로 나누면 404입니다. 404. 다시 말해서 얘는 2의 5제곱에 404 얘는 하나 부족한 거네. 얘는 몇 개 부족하고? 2개 부족한 거야. 그러면 얘가 요놈을 묶어내고 싶은데 묶어내려면 얘가 분수 형태가 되니까 얘를 403만 묶어낼게요. 왜냐면 3번을 해야 되는데 내 3번 않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작업이야. 알겠나요? 3번 다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끝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몇 개 남았으면 2의 5제곱 남았고 얘는 2의 4제곱 남았고 얘가 2의 3제곱 남았다. 자,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 이거 계산 한 번 하고 이거 계산 한 번 하고 이거 계산 한 번 하고 어차피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25 대신에 뭘 넣어? 31 플러스 1을 넣는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31 플러스 얼마인가요? 32 플러스 1이고 얘가 16, 8이야. 25인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 31n 플러스 1의 403제곱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가 31 플러스 25가 나오고 31이 있는 것은 다 31이 배수니까 그렇지 않은 놈만 우리는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1 n 플러스 25 이렇게 작성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해됩니까? 33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적인 생각이 있다. 중요하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서 33 마이너스 1에 403 얘는 마찬가지로 33 플러스 23인가요? 이래 되겠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33n 얘는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1에 403제곱이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3이 있는 것은 다 33의 배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33m 마이너스 23인데 나머지가 음수는 없어. 여기다 33을 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33m-1을 굳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뭐 k 해가지고 플러스 10 이렇게 작성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머지만 중요하니까요. 됐어요? 이게 우리가 풀다 보면 식을 풀다 보면 다항식을 풀다 보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다항식으로 풀면 다항식은 음수 양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알겠나요? 그러면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냥 그러므로 이렇게 되므로 10이다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 알았어요?
식 표현을 해주라면 이 정도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21번까지 했네요. 25번 갑니다. 25번은 대놓고 식을 알려줬어. x제곱, 여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요놈을 이렇게 넘겨달라 이거지. 그래서 요놈을 넘겨서 쓰게 되면 요놈이 1제곱 f1-1은 0, 4제곱 f4-1은 0. 인수정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x제곱 fx-1이라는 식에다가 뭘 넣었다가 1을 넣었다, 2를 넣었다, 3을 넣었다, 4를 넣어서 다 0이 됐습니다. F는 3차, 2차, 5차입니다. 5차니까 최고차항 계수 아직 안 나와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작성해야 돼요. 5차니까. 그러면 아직 A, B 두 개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FC6은 하나 나왔어. 여기다 6 넣어서 한번 계산하면 A, B에 관한 식 하나 나올 거고, 더 이상 안 나왔네. 우리 0 뭘 넣을 수 있어? 0 넣을 수 있어. 0. 0 넣을 수 있어. 0. 그럼 식이 하나 더 나왔어요. 두 개로 A, B를 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꽤 많이 봤던 문제고, 시험에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나오면 우리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하면 되겠어요. 식이 보이는 만큼.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을 해주긴 했어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규칙이 없어. 이 문제를 설명을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F1은 1이야. F2는 4야. F3은 10이야. 헷갈리면 5라 할까요? 그래서 규칙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규칙이 안 보여요? F는 현재 뭐라 넣으면 3차로 넣겠습니다. 그냥 3차. 이게 규칙이 안 보여. 그럼 규칙 찾으려고 하지 말어. 알았어요? 그럼 식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fx는 a x-1 x-2 x-3 플러스 b x-1 x-2 c x-1 플러스 d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하면 돼요. 하나의 일반항 여기다가 1, 2, 3을 집어넣게 되면 1 집어넣으면 d가 나와서 d는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0, 0 돼서 c 플러스 d가 5가 나와서 c는 4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나요? 3 넣어서 마찬가지로 19하고 식이 하나 더 주어져야 됩니다. 뭐가 안 보이면, 규칙이 안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식 이거 뽑아내면 됩니다. 다른 식 적어도 관계는 없어. 근데 순서상 1이 좀 싫을 것 같으니까 1을 3번 쓰고 2를 2번 쓰고 3을 1번 썼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규칙이 안 보이면. 알겠어요? 이 식을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 3차라 했으니까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를 넣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런 문자 4개짜리 연립방정식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물론 하나 정도는 주어질 것 같은데 3개짜리도 시간이 걸릴 거야. 이렇게 풀면 바로 끝납니다. 알겠죠? 다음 29번 8번. 자, 28번을 봤을 때는 3차 다항식이라는 말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돼. 그래서 fx-1은 x-1로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졌어. f는 3차인데 2차까지 나왔어. 그럼 목수 몇 차야? 1차로 적어달라 이런 요구야. 이 말이 웬만하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지? 3차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대입을 할 때 3개만 대입에 대해서 3개, 인수 3개만 알아내면 된다. 이런 말이든지 일반항으로 풀어달라 이런 요구인데 2차까지 주어졌다는 것은 무조건 일반항으로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두 번째 식에서 fx 플러스 1은 마찬가지로 2차가 나왔어요. 당연히 최고차항은 같을 거고 뒤쪽은 몰라. 1 넘기고 1 넘겨가지고 둘이 같다라고 풀면 마무리됩니다. 알았어요? 문자 3개짜리지만 요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문제가 흐름상 그런다. 수를 대입해서 풀어갖고 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런 게 더 낭비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29번. 자, 29번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문제는 두 개의 관계가 평행 이동 관계든지
하나가 뭐 몇 배의 관계인데 이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룰은 바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용하지 못한다는 아니지만 알았어요? 그걸 이용하는데 식 변형을 해야 되니까 힘들 것이고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수를 집어넣겠다 이 말이야. 수를 집어넣는데 0 집어넣어 볼 수 있고 0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7은 넣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되게 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집어넣을 거냐 이거야. 문제는 언제까지 집어넣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언제까지 집어넣을 건지 알아내려면 뭐가 나와야 돼? 차수가 나와야 되는데 차수가 안 나왔네요. 현재 최고창이 1이라고 나왔지만 최고창 1을 무시하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겠지? 그래서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입법을 쓰고 싶은데 몇 차란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전혀 차이가 납니다. 차수가 나오면 우리는 3차면 3개 정도 집어넣어서 마무리 짓자 이거고 차수가 안 나왔을 때는 차수를 먼저 알아내달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fx를 ax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뒤에는 물결로 되고 아마 최고차 이렇게만 써도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왼쪽은 뭐가 되냐면 왼쪽은 2x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a 2의 n제곱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8a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 어라가 아니라 n은 3이 된다 이거네요. a는 모르겠네. 그래서 1이나 나온 거네요. 이랬습니까? 이게 3차니까 우리는 몇 개만 알아낸다? 3개만 알아낸다. 그래서 0 넣었더니 f0은 0이고 마이너스 7 넣었더니 f-6도 0이고 요놈이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f-2도 0이 된다. 3개 알아냈으니까 식 적고 마무리. 알겠죠? 다음. 빨리 왔네? 말이 빠르니? 그러진 않지? 자, 22번 빨리 언급하고 편법 하나 알려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식은 현재 원래는 한 이 정도 적어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안 적어줬네요. 이 정도는 적어줘도 되는데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목순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항등식 내용은 두 개로 어째? 비교, 대입, 비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건데 우선적으로 먼저는 항상 비교부터 보는 거야. 뭐부터 본다고? 비교는 바로 눈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장치만 하면 쉽게 보여. 양쪽을 비교했더니 왼쪽과 오른쪽은 달리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얘는 식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식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 다르잖아. 식을 다르게 해놓고는 같다고 비교하면 안 돼. 식을 어떻게 해야 돼? 같게 놓고 비교해야 돼. 당연히 오른쪽을 인수분해를 하고 작성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인수분해가 됐는데 봤더니 얘랑 똑같게 안 보여. 얘는 x-1이라는 인수가 확실히 보여. 그럼 오른쪽도 x-1이라는 인수가 확실히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안 볼 거고 얘가 똑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다는 뭘 넣었는데 2만 넣으면 2의 n제곱 2-r은 2의 n제곱이 돼서 n은 얼마다? 1이 된다. r은 1이 된다. 그래서 r 여기다 1 넣고 pq 3-3하고 2가 되겠네요.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됐어요? 이 문제의 편법은 어떤 거냐? n은 자연수입니다. n이 자연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수라고 했는데 pq를 구하라겠어. n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n에다가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n에다가 뭘 넣으면 돼? 1 같은 거 넣으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건 답만 찾는 거야. 할 줄 알아야 그 답 찾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n에다가 0을 넣으면 바로 끝납니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x-2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되니? 이거는 편법입니다. 이거는 센스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n의 조건은 게 문제. 이게는 상수가 들어있는데 그 상수의 값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야. 안 받으면 그냥 상수 하나 넣어놓고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소수령에서 혹시라도 답답하면 그런 방법을 쓰면 돼요. 점수를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써주 말이 나오겠지. 뭐 n에다 수를 넣어서 풀지 마시오 이런 말을 나올 수는 있겠지. 하지만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자연수가 뭔지 모르니까 자연수 하나 넣어봐서 계산했습니다. 한 2개 정도 보여줍니다. 시간 있으면 2개 정도 보여주고 하나 정도 집어넣어서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점수를 다 주지는 않겠지만 알았어요? 이게 문제를 상황을 봤을 때 얘가 어떤 값으로 변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 이게 센스야. 뭔 말인지 알겠니? 3번 볼게요. 자, 3번 볼게요. 자, 3번도 지금 항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좌변식이 약간 특징이 있어요. 얘를 x로 묶어내 버리면 x의 6제곱에 3x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야. 그럼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x 6차가 있고 얘는 짝수차밖에 없어요. 얘를 전개를 하면 12차가 나올 건데 짝수들밖에 없으니까 짝수차만 나올 것이다. 홀수차 나타나지 않고 이게 12, 18, 6, 4, 2, 0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뭔만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가 상수항인데 x 6제곱을 곱할 거니까 6차, 8차, 18차까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6차까지 나와 안 나와? 6차 전까지는 안 나온다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A1부터 A0부터 A5까지는 없다 이거고 홀수 나머지 홀수들 A 얼마야? 홀수 7번, 9번들은 다 홀수들은 얼마다? 17번까지는 다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첫 번째 알아낸 사실. 그 이유는 식에 대한 특징을 보고 판단한 거야. 됐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최소차와 최고차는 알아낼 수 있겠지. 최소차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거. 6차 계수. 다시 말해서 A 6번은 얼마냐? 마이너스 2의 6제곱. 최고차는 A 18번입니다. 얘는 3의 6제곱.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까지는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 그 다음까지는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기억합니까? 그 다음 이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자, 바로 가볼게요. 6제곱만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뭐 차수는 의미가 없고 최고차항과 최소차항 여기에 3하고 마이너스 2가 계수 영향을 미칩니다. 구획을 보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최고차는 3의 6제곱, 3x의 6제곱이고요. 그 다음 차는 6. 이 6은 6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곱하면 2로 시작하고 세제곱하면 3으로 시작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항이 총 6개가 있는데 6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오차가.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오차 만드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6이 나온 거야. 그리고 3x가 몇 번? 5번, 마이너스 2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제일 마지막 또 했었고 마이너스 2의 6제곱. 그 전거는 마찬가지로 6, 3x가 1번, 마이너스 2가 5번 해서 계수 알아낼 수 있어요.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아 편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놨고 자, 그 다음 식을 이제 질문을 봤더니 질문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요 식 이해해달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다 홀수밖에 없어요. 뭐야? 없어. 끝났네. 이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됐어? 다음은 5번 보고 5번 자 1번? 여기 1번? 자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다가 뭐 x-1을 곱해서 x5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지. 그럼 우리는 이 식하고 이 식, 그 다음에 얘보다 사이즈를 더 키운 x10제곱 마이너스 1, x20제곱 마이너스 1 이건 필요 없네 여기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거지.
이렇게 차수가 높은 식을 얘로 나누려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해서 내가 식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야.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알겠죠? 그럼 얘는 지금 특징상 14, 13, 뭔가 이유가 있네. 5개. 그럼 얘가 뭐가 있으면 x 10제곱까지만 있다면 이 식을 x 10제곱에 x 4제곱, 3제곱, 상수항까지 5개. x 10제곱이 추가가 됐습니다. 빼기 x 10제곱, x 10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 만들어낸 거야. 플러스 1이니까 뒤에 플러스 1이 있어 남는 거 끝났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형태를 만든 거야. 이 형태도 만들었고 이 형태도 만들었어. 그럼 요 표현 한 번만 써주면 뭐 모순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도 작성해주면 돼요. 요거 한 번만 표현해주면 돼. 너희들이 이걸 받고 바로바로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요 표현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다음 5번 잠깐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 보면 자, A1은 세 개의 합이야. AN이라는 것은 N개를 택하여 곱한수의 종합이야. 3개밖에 없으니까 2개, 3개밖에 없겠지. 2개를 택해서 곱했어. 2개를 택해서 곱했어. 2개를 택해서 곱했어. 그게 A2야. A3는 요거 3개를 곱했어. 뭐가 보여? 근과 계수와 관계가 보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알았어요? 그렇게 푼다는 것은 다항식으로 넘어가서 풀겠다 이 소리야. 그럼 3개의 근을 갖고 있는 색을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얘를 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9 x 마이너스 99 x 마이너스 999 세 개의 해를 갖고 있는 식이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개짜리 이놈이 a1 그 다음에 2개짜리 a2 3개짜리 a3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네요. 이 다항식을 얘가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이놈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해가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 2, 3 합이야. 합 만들어서 오케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겠지? 이해되니? 요 식 하나 있고 요놈을 이렇게 플러스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게 다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건 다항식적 특징. 아까는 근과 계수 관계의 특징. 따지고 보면 우리 눈에는 사실 근과 계수 관계가 좀 더 잘 보일 수는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다항식 특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많이 안 써보는 다항식이라. 없다가 아니지만. 그러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 100, 1000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A1, A2, A3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뭘로 나눌 거야? 100으로 나눌 거야. 플러스. 이놈 넘기면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마이너스 1은 말이 안 되지. 마이너스 1 아까 했지. 마이너스를 뭐로 바꿔? 플러스 99로 바꿔라. 그럼 얘는 99 빼기 3, 96이 답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흐름상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아까 했던 정수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몫은 신경 안 쓸 거야. 뭐만 신경 쓸 거야? 나머지만 신경 쓸 거야. 나머지만 신경 쓸 거야. 잘 보세요. 얘는 9는 나머지가 얼마야? 9겠지. 99는 나머지가 얼마야? 99야. 수가 너무 커. 그럼 99 들고 다니지 말고 뭘 들고 다녀? 마이너스 1을 들고 다녀. 99 무거우니까 마이너스 1을 들고 다녀. 그 다음에 결과론 쪽으로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 999도 마이너스 1 들고 다니면 돼. 그러면 A1은 어떻게 되냐? A1은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야. A1을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 7이라서 소리입니다. A2는 A1이 아니라 나머지. A1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야. 그렇지? A2는 요거 2개 곱한 거. A2에 대해서는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17이야. A3는 뭐야? 3개 곱한 거. A3는 9야, 9.
그럼 어째? 얘를 3개 다 더하고 빼기 3 하란 소리지? 했더니 얼마가 돼? 16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지. 나머지가 마이너스 4적인 개념이야. 사기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는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96으로 바꿔줘도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얘를 소수령을 쓰는 방법은 딱 이 방법을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얘를 9를 이렇게 쓰면 돼. 100a 플러스 9, 7. 7인가요? 9는 9. p 999는 100p 마이너스 1. 999는 100c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작성하면 된다는 소리야. 알았어요? 요게 귀찮으면 나는 약간 계산했잖아. 이거 계산했잖아. 이거. 그럼 A1은 뭐냐면 100A 플러스 7. A2는 뭐야? 100B 마이너스 17. A3는 100C 플러스 9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고요. 이해되니? 이건 소수령 쓰는 방법이야. 이건 틀린 방법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요놈 집어넣어가지고 빼기 3 해가지고 써주면 이렇게 이놈을 다 집어넣어서 써주면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이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100n-4 이렇게 나올 거라고. 목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그럼 요놈 대신에 100 m 플러스 96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뭐 대충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험 하나 볼게요.